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 3-2 부분을 발표할 김예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9 행렬의 덧셈과 뺄셈, 3-10 행렬의 곱셈, 3-11 역행렬, 3-12 선형 변환, 3-13 고유값과 고유 벡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렬이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줄에 담아낼 수 있게 사각형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과 같은 행렬을 3행사열의 행렬 또는 3곱하기 4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세로 부분을 열이라 부르고 가로 부분을 행이라 부릅니다. 행렬을 표기할 땐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크기나 성분을 말할 땐 항상 행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열을 말합니다.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B가 다음과 같이 정해질 때 A 플러스 B와 A-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풀이 방법은 간단하게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면 됩니다.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서로 대응하는 성분을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입니다.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분 A, B의 행렬의 열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의 성분이 X와 Y는 행의 개수가 1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므로 서로 대응하는 성분을 차례로 곱하여 더하면 됩니다. A와 X를 곱하고 B와 Y를 곱하여 더해줍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렬 A와 열벡터 B1에 곱셈을 하면 아까 보였던 대로 마이너스 1과 3을 곱하고 2와 2를 곱하여 더해주면 1이 나옵니다. 이것이 1행 1열의 성분이 되고 1과 3을 곱해주고 1과 2를 곱해주어 더해주면 5가 됩니다. 이것은 2행 1열의 성분이 됩니다. 위에 행렬 A에다가 3행에 3하고 0 성분을 추가해주어 다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행 3열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얻는데 결과적으로 M차원 열벡터의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마이너스 1, 2, 1, 1이고 행렬 B가 3, 1, 2, 3일 때 이 둘의 곱 A,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행렬 A의 1행과 행렬 B의 1열의 성분을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1, 5, 5, 4라는 성분을 가진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스칼라 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성분의 K를 곱하여 K배를 해주면 되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의 2분의 1을 스칼라 배하라는 문제입니다. 풀이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1, 2분의 1의 성분을 가지는 행렬이 됩니다. 행렬의 교환 법칙의 성립 여부와 영행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에서는 A, B는 BA와 같다라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행렬은 A와 B를 곱했을 때와 B와 A를 곱했을 때의 값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행렬의 성분 전체가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성분이 0인 행렬들끼리 곱하면 결과도 무슨 성분이 0인 행렬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 아닌데 제곱을 하면 영행렬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렬의 성분이 0이 아니어도 곱하면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 행렬이란 어떤 행렬이나 벡터의 단위 행렬을 곱하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은 2라고 표현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오른쪽 아래 방향 대각선상의 성분이 1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행렬의 곱셈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자면 어떤 행렬의 단위 행렬을 곱해주었는데 행렬의 값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행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이란 말 그대로 행렬에 대한 역수 개념입니다. 책에 적혀있는 개념대로 설명하자면 행렬 A와 역행렬 A를 곱하면 단위 행렬 2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2와 그 숫자 2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죠.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렬 A가 있을 때 A의 성분 AD-BC 값이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A와 D는 위치가 바뀌고 B와 C는 부호가 바뀝니다. 거기다가 AD-BC분의 1을 스칼라브해줍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AD-BC가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위의 2 곱하기 2 행렬보다 큰 정사각형 모양의 행렬은 위의 공식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여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의 값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3, -2, 2, 5의 성분을 가지는 2 곱하기 2 행렬 A라 칭하고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행렬 A를 역행렬 공식을 이용하여 역행렬로 바꿔줍니다. 계산을 정리하면은 x에 대응하는 성분은 1, y에 대응하는 성분은 0입니다. 다음은 선형 변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선형 변환이란 수학적으로 벡터의 행렬을 곱해 또 다른 벡터를 만드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기저이란 x축이나 y축, 그리고 z축처럼 일종의 좌표계를 정할 수 있는 벡터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x를 1, 0, 2y를 0, 1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b1은 2x와 2y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3, 2x 플러스 2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형 변환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 -1, 2, 1, 1을 두 개의 열벡터 2원, -1, 1과 2는 2하고 1로 나눕니다. 그리고 2원과 2를 방금 구했던 b1은 3, 2x 플러스 2y를 이용하여 a, b1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풀이법으로는 먼저 식을 풀어줍니다. 식을 풀어서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 행렬을 곱해주면 3은 -1, 1 플러스 2는 2, 1, 2 됩니다. 여기서 3은 b1의 x성분이고 열벡터 -1, 1은 2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2는 b1의 y성분과 같고 열벡터 2, 1은 2와 같습니다. 따라서 3, 2원 플러스 2, 2로 표현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1이랑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b1은 2x 방향으로 선 만큼 2y 방향으로부터는 이만큼 움직인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래프도 아까 계산한 a, b1의 값은 3, 2원 플러스 2, 2인데 이 원의 성분이 3만큼, 2의 성분이 이만큼 스칼레벨을 하여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이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신경망 계산에서는 파라미터와 가중치를 곱한 다음 그 결과를 합산하는 처리가 많은데 파라미터와 가중치를 곱할 때 선형 변환을 사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출력 벡터를 구하기 위해선 입력 벡터와 가중치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란 전방행렬 A가 있고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열벡터 X, 단 X는 0이 아닙니다. 이것이 존재할 때 람다를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하고 X를 고유벡터라고 합니다. 위의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값들을 좌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만약 A-람다 2가 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x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벡터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A-람다 2가 역행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행렬을 이용하여 벡터를 선형 변환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변환점과 벡터의 방향이 변합니다. 하지만 성형 변환을 해도 원래의 벡터에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혹은 역방향이 되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를 고유벡터라 합니다. 또한 변환 전과 후의 비율을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에는 주성분 분석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이것은 다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이런 개념을 설명하냐면 방금 설명한 고유값과 고유벡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분포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여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여율이란 고유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을 전체 고유값들의 총합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기여율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